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부동산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또 부동산 이슈가 넘쳐났어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완화될지 관심입니다. 분상제 아파트 3년에서 5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소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까지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걸 네.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네. 수도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아파트들은 어쨌든 가격이 싸니까 네. 이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공공택지에 지어서 또 5년까지 이렇게 실거주 하게끔 의무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게 작년 아마 2021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을 지금 의무를 폐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이제 발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뭔가 항상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취지는 좋죠. 항상 좋은데 결국은 이게 그냥 전월세 금지법 뭔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불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실거주 시기를 갖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 해왔어요. 2021년도에. 네. 입주 가능이라는 뭐냐, 아파트가 지어지면 바로 들어가서 입주를 해야 된다. 최장 5년까지. 최하 짧으면은 2년부터 최장 5년까지. 이게 보세요. 현행 지금 현재는 네. 입주 가능일이에요. 최초 입주 가능. 그러니까 네. 처음에 지어졌으면 들어가서 해서 5년 동안, 짧으면 2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신축 아파트들을 전세로 많이 들어갔다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사실 뭐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뭐 투기 차단 목적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전월세를 감소시키는 이제 완전히 악법으로 지금 바뀐 거죠. 취지는 좋았지만 뭔가 어쨌든 시장에서 이게 적용이 될 때 부작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또다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법안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보면은 전부 풀자가 아니라 완화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지금 바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뭐 그 전에 들어가서 1년을 살던 네. 2년을 살던 최소한도 내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만 채우면 된다.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만. 네. 그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막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오롯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뭐 오히려 이제 전세 월세 물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이 서민들, 즉 집에 세를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물량을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전세값도 더 오르는 그런 부작용들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저는 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까지는 아닌데 그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죠. 의무 거주의 시작 시점을 원래는 최초의 입주 가능일부터인데 그걸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선택해서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만 무조건 채우면 된다. 그리고 거주의 연속성도 무조건 연속적으로 뭐 3년이든 3년, 5년이든 5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나누어서도 그렇죠. 합산을 하게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규 분양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네. 상식적으로 늘어날 아무래도. 것이고.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식이 상식으로 전환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집주인들이 집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전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이제 불합리한 규제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를
사실 해왔던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신규 물량도 나올 것이고 오히려 새로 거주하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물량도 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면은 전세값이고 다 네. 싸질 거 아니에요. 좀 더 뭐 바람직한 당연한 뭐 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정안이니까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의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또 이슈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2차 공모 실시 마지막 25,000가구라는 이슈입니다. 서울시가요, 신속통합계획 주택 재개발 사업의 2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신속통합계획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0월 27일까지 2차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지난해 1차 공모 때보다 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비가 좀 시급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가점을 신설한다. 뭐 이런 게 서울시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통기획이네요. 또. 네. 신속통합계획이 본래 지난해에 이제 처음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1차 공모를 했을 때 네. 102곳이 신청을 해서 21곳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1곳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네, 네. 지난해 81곳들이 지금 다시 늘려고 해요. 다시 늘려고 하는데 네.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년 25개씩 이 신통 기획을 매년 25개 지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매년 25개 지정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지정할 그런 시간이 된 거죠, 1년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이번에 신통 기획의 특징은 공모 기간을 지난해에는 한 달 정도 공모 그렇죠. 기간을 줬는데 지금 한 2달 정도로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2달 정도를 지금 공모 기간을 늘려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가장 포인트는 주경경의 어떤 취약지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 뭐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 요거 문제가 됐죠. 반지하주택. 이번에 요거 호우 문제가 때 됐죠. 피해가 그래서, 컸죠. 이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네.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롭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지정에 또 한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계획이 매년 20몇 개씩 지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도 하죠. 매년 지정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주택이 전부 다 있는 곳이고 빈 땅이 없으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재건축은 일단은 지금 안 풀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재개발밖에 답이 없는데 재개발을 빨리 좌우지간 해야지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지금 가속도를 좀 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신통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공공재개발 이런 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빨리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속도를 조금 더 그렇죠. 빠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 후보지를 이제 공모해서 선정을 해나간 2차죠. 작년에 이어서 지금 단계에서의 투자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2차 공모 지금 이제 신청 작년에 한 81곳 정도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남아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이 다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작년에 떨어진 데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구주택이 없는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작년에 떨어져서 묶였던 데들은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우리의 투자처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미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돼 있고 데들 지금 들어가기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3년도까지 내년에 지정되는 것까지도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이 기준일이에요. 이미 기준일이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으면은
다 이제 뭐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곳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신통기획뿐이 아니라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네. 역세권 개발이라는 또 화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뭔가 지정이 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지금 2022년 주택 재개발사업 공모지 공모 절차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공모를 신청하는 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신청 단계죠. 네. 네, 신청 단계에서 이제 사전 검토하고 12월에 이제 결과 발표하죠. 12월 말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죠. 그럼 또 한 20몇 곳 정도 이렇게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부분이 예, 거의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지금 81곳 플러스 알파 해서 더 많이 신청들 해라 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81곳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도 20몇 개 지정을 한다고 해봐야 또 남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점에 그런 지역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만한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런 그렇죠. 지역들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뭐 신통기획에 관해서는 부디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부디 채널에서 신통기획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속 타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분들, 임대인분들 다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만 14만여 가구가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등록 임대주택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디 이게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인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록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 인상폭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거죠. 대신 이제 혜택은 여태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세금 감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2020년 7월 달쯤 다 이제 수술대에 올라서 이미 다 이제 말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부. 이전에 등록 임대주택들도 이제 연장 없이 그냥 다 말소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등록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 추진해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혜택이 너무 많다 없앤다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변해와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거기서 세가 전세든 월세든 그런 것들 세가 나오잖아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대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혜택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놓고 좀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한동안 뭔가 저희도 이제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했지만 좀 몇 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지금은 아파트는 이미 이제 임대사업자가 안 되고 네. 지금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맞아요. 빌라 이런 것들만 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아파트를 부활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디를 비롯해서 부디도 이제 그런 논조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부활을 좀 주장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드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 물량이 줄어서 세입자한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임대사업자는 좀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똑같이 생각하죠. 네. 왜냐하면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은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가 만약에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채는 내가 살 거고 나머지 99채는 세를 줄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그럼 그것을 결국은 서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렴한 임대료로. 근데 그것을 없애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지금 커지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항상 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정책을 만들 때 좀 신중하게 좀 생각들을 하고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막 졸속으로 책상에 앉아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 자동 말소 현황을 보면 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나가면서 점점 정말로 말소되는 주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2020년하고 그렇죠? 네. 25년하고 엄청나게 좀 차이가 진짜. 나죠. 네, 말소가 지금이 네. 한 22년이니까 25년 되면은 또 엄청 더 늘어난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점점.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좋은 의도로 정책 방향을 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또 발견이 되면 수정해 가야 되는 게 또 맞는 거니까 치료법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여기 이슈였고요. 저희는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